자, 이제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의 다양성. 구체적으로 배우는 거예요.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에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핵산, 물, 무기염류 등이 있는데, 물이 일단 제일 많긴 해요. 물이 한 70% 정도. 그 다음에 단백질이 이제 18%고, 나머지 뭐 핵산이나 지질 이런 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는 이제 뼈나 이런 거는 이제 무기물로 되어 있죠. 뭐 그런 거 이제 합쳐서 이제 기타가 되겠고요. 자, 그래서 탄소화합물을 유기물이라고도 하는 거고, 그 중에 이제 탄수화물이 있는데, 탄수화물은 탄소, 수소, 산소로 되어 있고요. 단위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단위체. 포도당이 뭐 이렇게 자기 포도당만 있으면은 포도당인데, 그게 이제 두 개가 결합되어 있으면 이제 엿당이라고 하는 게 돼. 그게 되게 여러 개가 막 결합되어 있다면 녹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탄수화물의 단위체는 포도당이고, 포도당이 어떻게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탄수화물의 종류가 달라지죠. 근데 요런 애들은 생명체의 주된 에너지원으로 쓰이고요. 1g당 4kcal의 열량이 나옵니다. 우리가 밥을 먹으면 이제 밥 한 공기가 몇 g이지? 한 150g 정도 되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4 곱한 거만큼 이제 열량을 넣습니다. 식물의 경우 구성 물질의 비율이 높다. 탄수화물의 비율이 높다라는 거죠. 식물의 경우. 무슨 소리지? 갑자기 시계 소리가 들리나지? 근데 왜 식물의 경우 비율이 높냐면, 식물은 몸이 단백질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주로 단백질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식물은 셀룰로스라고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셀룰로스라고 하는 걸로. 그러니까 녹말은 뭐 이런 형태고, 셀룰로스는 이런 형태인데, 그러니까 식물은 탄수화물의 구성 비율이 높죠. 근데 이제 동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탄수화물을 먹은 다음에, 섭취한 다음에 에너지원으로 분해해서 쓰기 때문에 탄수화물이 높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 비율은 사람의 비율이죠. 사람의 비율. 사람의 비율에서는 탄수화물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식물의 경우에는 탄수화물의 비율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당이 하나만 있으면 단당류, 당이 두 개가 있으면 이당류, 당이 여러 개가 결합되어 있으면 다당류가 되고, 단당류에는 이제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가 있는데, 얘만 좀 잘 알아둬도 돼. 일단 포도당만 아셔도 되고, 이당류는 엿당, 설탕, 젖당이 있어요. 포도당이랑 포도당 결합하면 엿당, 포도당 하나랑 이제 과당이랑 결합되어 있으면 설탕, 포도당 하나와 갈락토스가 결합되어 있으면 젖당, 뭐 이렇게 돼. 아무튼 그 다음에 이제 다당류에는 수많은 단당류가 결합한 것으로 녹말과 글리코젠이나 셀룰로스 등이 있다. 근데 우리가 사람 같은 경우에 녹말은 소화를 할 수가 있어요. 녹말을 분해를 할 수가 있는 효소가 있습니다. 근데 셀룰로스는 이런 거는 분해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그러니까 먹으면 이제 그냥 대변으로 나와요. 식이섬유가 되는 거예요. 식이섬유. 식이섬유라고 부르는 게 이제 셀룰로스가 되는 거고. 근데 요즘엔 채소를 더 많이 먹어라 이거지. 너무 영양분을 너무 이제 과다 섭취를 하니까 채소를 많이 먹어야지 분해 안 하고 그냥 내보내는 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럼 뭐 장 청소도 되고 뭐 좋다 이거지. 자, 그래서 단당류는 대표적인 게 이제 포도당인 거고, 엿당은 이당류인데 포도당 플러스 포도당이고요. 설탕은 포도당이랑 과당이 붙은 거고, 젖당은 포도당과 이제 갈락토스가 붙은 겁니다. 이당류는 단당류로 분해된 후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읽어두시면 좋고, 자, 녹말을 먹으면 우리가 이제 요 하나가 포도당이거든요. 이렇게 분해해가지고 이제 흡수를 하고, 흡수하고 난 다음에 에너지원을 쓰고, 만약에 남잖아? 그러면 이제 글리코젠이라고 하는 걸로 바꿔놔. 저장을. 글리코젠이라고 하는 걸로 바꿉니다. 근데 식물 같은 경우에는 뭐 녹말로 저장하기도 하겠지만, 자기 몸체를 구성하고 있는 거는 셀룰로스라고 하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셀룰로스가 식물 세포의 세포벽을 구성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애들은 이거는 이제 우리가 먹어도 분해는 못해요. 물론 이제 일부분 거기에 있는 비타민이나 이런 건 흡수하죠. 식물한테 있는 비타민이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가 흡수해서 쓰고 셀룰로스는 그냥 나갑니다. 근데 지금 시대에는 그게 더 필요하다는 거지. 비만이나 이런 거 막으려면 셀룰로스 섭취가 더 중요하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단백질은 탄소, 수소, 산소에 질소가 포함이 되고 황도 들어가요. 황도 일부분. 황이 들어가는 거는 이제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거에 결합을 해서 단백질이 되는 건데, 아미노산이 20종류가 있거든요. 그 중에 황을 포함하고 있는 아미노산이 일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황까지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단백질은 세포막과 세포를 구성하는 주요 성분이며 에너지원으로도 사용됩니다. 밥을 굶고 이러면 이제 탄수화물이 부족하면은 이제 단백질 이제 분해해서 쓰죠. 1g당 4kcal가 나오고 효소와 호르몬의 성분이다. 효소와 호르몬의 성분이다. 단백질로 되어 있습니다. 둘 다. 자, 그래서 생리작용 같은 것, 그 기능을 조절하는 작용을 하고요. 항체 성분이 되기도 한다. 단백질이 되게 중요하죠. 예. 생명체가 생명활동을 하는데 대부분 이제 되게 중요한 물질들은 단백질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지질은 탄소, 수소, 산소로 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물에 잘 녹지 않아요. 물에 안 녹아. 물이 극성인데 지질은 무극성이어가지고 잘 녹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유기용매라고 하는 건 이제 뭐 다른 무극성 용매를 말해. 벤젠이나 아세톤과 같은 이런 그거에는 잘 녹는다. 지질은 중성지방과 인지질과 스테로이드로 나누는데, 중성지방은 우리가 보통 지방이라고 말하는 건 이거예요. 중성지방. 글리세롤 한 분자에 지방산이 3개가 붙어 있어요. 이렇게. 요거를 이제 중성지방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게 중성지방이에요. 1g당 9kcal 열량이 나와. 그래서 이제 그 저장했을 때 그 g당 에너지 효율이 좋기 때문에 중성지방 형태로 많이 저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지질은 세포막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이야. 인지질은 여기 써있어 밑에 단백질과 함께 세포막을 구성한다. 세포막이 인지질이라고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인산 머리에 지질 꼬리가 이렇게 달려있는, 지방산이 달려있는. 인산은 친수성이에요. 물하고 친하다 이거죠. 소수성은 물하고 안 친한 거야.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렇게 뿌려 놓으면은 물하고 친한 쪽이 그 세포의 세포 안쪽하고 바깥쪽 둘 다 물이 있는데, 물하고 친한 애들은 바깥쪽으로 향하고 물하고 안 친한 애들은 안쪽으로 향해. 이렇게 해서 세포막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세포막이 되는 거예요. 세포막. 인지질이 세포막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스테로이드는 이제 콜레스테롤이나 성호르몬 이런 거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는데 여기에 탄소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탄소가. 개 중에는 여기 어떤 부분 산소도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고요. 산소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 탄소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 게 이제 아무튼 스테로이드가 됩니다. 핵산은 핵 안에 있는 산성 물질이라는 뜻이긴 해. 핵 안에 있는 산성 물질이긴 한데, 자, 핵산에는 DNA랑 유전정보 저장하는 애가 DNA예요. 저장은 DNA를 주로 합니다. 그리고 전달하는 애는 RNA입니다. RNA. 요거 NA라고 쓴 게 이제 핵산이란 뜻이에요. 핵산. 뉴클레익 액시드인데 DNA와 RNA가 핵산이고요. 탄소, 수소, 산소, 질소랑 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주로 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탄소, 수소, 산소, 질소, 인. 단위체는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뉴클레오타이드.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또 다시 배워요. 여기도 지금 써져 있는 것도 좀 개괄적으로 써져 있는 거야. 뒤에 다시 나와. 자,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 중에 이제 무기물은, 탄수화물은 아니죠. 물이 있고, 물은 구성 비율이 가장 큰데
왜냐면 얘는 비열이 커가지고 온도 변화가 잘 안 일어나게 하고요. 기화열이 크다라는 거는 증발할 때 그 주변에 있는 열을 많이 그 흡수해서 날아가요. 그러면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온도 변화를 그 덜하게 만들 수가 있죠. 그러니까 너무 더우면 땀이 나서 땀이 증발을 하면서 기화열을 흡수해 가기 때문에 체온의 급격한 상승을 막죠. 그러니까 비열이 크다와 기화열이 크다, 이거는 둘 다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물은 용해성이 커서 다른 물질을 녹여가지고 운반을 해요. 그래서 운반작용을 하게 됩니다. 혈액이 그 많은 부분이 물로 되어 있거든요. 그 물이 그 여러 가지 물질들 녹여서 운반을 해주죠. 그 다음에 화학 반응의 매개체가 된다. 물이 있어야지만 반응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가수분해 반응 이런 것들이, 그런 게 이제 일어나려면 물이 꼭 필요합니다. 물이 필요하다 이거죠. 항상 물이 꼭 필요하고, 무기염료는 칼륨이나 뭐 이제 이온 형태로 있는 거죠. 이온 형태로 나트륨 이온이나 칼슘 이온 이런 애들이 있는데, 물론 화합물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런 애들이 그 신경이나 아니면 뭐 뼈를 구성한다던가 그런데 많이 쓰여요. 그래서 무기염료는 탄소 화합물과 결합하여 몸을 구성하거나 그 다음에 효소의 작용을 돕는 생리적 기능 조절하는 데도 관여하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화합물을 이루는 경우도 있겠지만 혈액 중에서는 주로 이온 상태로 존재하는 겁니다. 무기염료는 칼륨, 나트륨, 철, 뭐 철도 있고요. 칼륨, 나트륨, 칼슘, 철 이런 애들이 무기염료라고 불러요. 무기염료라고. 자, 그래서 탄수화물은 주로 에너지원을 쓴다. 녹말이나 뭐 이런 것들, 포도당 이런 거. 단백질은 몸을 구성하기도 하고 효소와 호르몬의 성분이고 에너지원으로 쓰인다. 지질은 저장할 때 주로 지질을 바꾸고요. 세포막의 성분이다. 인지질, 성호르몬 스테로이드로 되어 있고요. 핵산은 이제 유전 정보 저장하는 거는 DNA고 전달하는 건 RNA다. 이런 물질로 되어 있고, 무기물은 이제 무기물 중에 물은 체온 유지랑 특히 관여하고 물질의 운반에도 이제 기여하고요. 무기염료는 생리기능 조절하는 데 관여한다. 하나씩 읽어주시는 게 좋고, 단위체로 구성된 단백질에 대해서 이제 또 상세하게 또 알아볼 거예요. 자, 단백질은 되게 많아요. 이것도 뭐 몇만 종 있어요. 몇만 종. 근데 단백질을 구성하는 단위체를 우리가 아미노산이라고 해요. 아미노산이 펩타이드 결합이라는 걸로 연결됩니다.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하는 걸로. 그래서 되게 많은 단백질을 만들 수가 있고, 그런 애들이 호르몬이나 뭐 이런 게 효소 이런 거에 성분이 되는 거예요. 자, 성분 중 물 다음으로 비율이 높습니다. 근육, 머리카락, 뭐 깃털, 뭐 이 뿔도 단백질로 되어 있고, 뿔이 뭔가 뼈로 되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뿔이 단백질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고분자 탄소 화합물이다. 자, 단백질의 그 단위체는 아미노산인데, 아미노산이 20종류가 있고요. 20종류가 있습니다. 요런 게 뭔가 밝혀졌나 보네. 셀로노시스테인이랑 피롤리신이 추가하여 22종으로 늘어났네. 근데 하여튼 책에는 이제 20종이라고 이제 20종을 알아두세요. 이거 최근 연구 결과인가 봐요. 그래서 하여튼 20종이 있고, 기본 구조가 탄소에 수소가 하나 붙어 있고, 여기에 카복식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이쪽에는 아미노기가 있어요. 이거 아미노기라고 해. 뭐 NH3면 우리가 암모니아라고 하잖아요. 암모니아. 뭐
요런 구조를 이제 아미노기라고 해요. 그래서 아미노에 이게 원래 카복식이긴 한데 요게 산이야, 산. 여기가 카복시산이야. 카복시산. 그래서 아미노산이라고 부르는 거지, 얘를. 아미노산. 그리고 여기 R이라고 써져 있는 얘가 요게 20가지 종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골격은 아미노기와 수소 하나랑 카복시기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R이라고 하는 부분에 다양한 게 붙는 거예요. 여기 R1, R2, 뭐 R3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종류가 다른 건데, 결합을 할 때 카복시기의 OH와 아미노기의 H가 만나면 물이 되면서 물이 빠져나오면서, 얘만 떨어지고 마느냐 그게 아니라 요 결합 있지, 요 결합이 이거 빠져나오면서 이 결합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탈수 축합 반응이라고 합니다. 물이 빠져나오면서 결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왜냐면 여기에 또 다른 아미노기가 아미노산이 또 오거든요. 또 다른 아미노산이 또 여기 옆에 와요. 그러면 또 여기 반응 또 해. 그러니까 쭉 붙는 거, 쭉 붙은 거를 우리가 폴리펩타이드라고 해요. 폴리펩타이드. 이 결합은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하고, 펩타이드가 원래 단백질이라는 뜻이 같은. 단백질을 이루는 결합이 이제 펩타이드 결합이 되고, 쭉 연결되면 폴리펩타이드가 되는 거예요. 지금 3개밖에 없지만 원래 더 돼요. 그냥 훨씬 더. 뭐 100개 이렇게 넘어가요. 이렇게 훨씬 더 많이. 그래서 이렇게 쭉 연결되는 거고, 여기가 R이지, 여기 있는 부분들이 다른 거예요. 이렇게. 뭐 어떤 애는 이제 이 황이 들어가 있는 것도 있다 이거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아미노산이 펩타이드 결합으로 결합을 해. 아미노산의 기본 구조는 좀 외워두시고. 자, 그래서 요게 지금 그 색깔을 달리 했잖아요. 이게 다양한 종류의 아미노산이다 이런 뜻이야, 이게. 그래서 폴리펩타이드가 되면 그냥 냅두면 얘네가 이렇게 알아서 꼬여, 알아서. 이 모양이 알아서 돼. 왜냐하면 요 사이사이에 있는 그 작용기들이 서로 잡아당기고 막 이런 일이 벌어져. 이런 애랑 뭐 이렇게 서로 막 잡아당기고 막 이래. 그러다 보면 얘 이렇게 잡아당기면 가다가 꼬여요, 이런 식으로. 알아서 꼬여서 입체 구조가 됩니다. 근데 이 입체 구조를 유지하려면 체온 범위 내에서 이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체온 범위 내에서. 그 체온을 유지하는 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 입체 구조가 이제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이제 3차 구조가 되고, 이런 애가 여러 개가 모여서 4차 구조가 되기도 합니다. 자, 아미노산은 이제, 단백질은 고유한 입체 구조를 가져요. 근데 그 입체 구조가 아미노산의 종류랑 배열되는 순서, 요거에 의해 결정되는 거야. 이거 중요한 게 이거야. 아미노산의 종류와 배열 순서, 요거에 의해 단백질이 결정되는 거예요. 근데 이 배열 순서는 또 누가 결정하냐? 핵산에 저장된 정보를 이용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결국에 DNA에 어떤 정보가 저장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단백질의 종류가 달라지는 거예요. 엄청 중요한 건데, DNA에 어떻게 결합을 시켜라 라고 하는 명령서가 있는 겁니다. 그거에 따라서 단백질의 구조가 결정이 되는 거다. 자, 단백질의 기능은 이 입체 구조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약 입체 구조가 변성이 된다 이렇게, 그러면은 자기 역할 못해요. 못해요. 이러면 입체 구조가 파괴되면 기능이 상실됩니다. 근데 입체 구조는 왜 파괴하게 되냐면 주로 열이나 산은 이제 산성 말하는 산성도 열이나 산에 의해서 변성이 일어나요. 그래서 사람이 36.5도를 유지를 해야지 건강한 건데, 여기서 뭐 한 1도만 올라가, 미열이 있어. 뭐 한 38도 돼. 이래도 시름시름 앓고 집에 누워 있어야 돼.
한 1.5도만 올라가도. 왜냐면 내 몸을 구성하고 있는 단백질들이 다 이상하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단백질 입체 구조가 파괴되면 기능도 상실하게 됩니다. 단백질의 종류는 단위체는 20종류인데 얘네가 결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거의 이제 무한대이고 원래는. 근데 우리가 이제 주로 발견되는 단백질은 11만 종이 넘어요. 뭐 사람 몸 안에 있는 게 11만 개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사람 몸에는 한 3, 4만 개 정도 단백질이 이제 활동하게 되고요. 자, 그래서 엄청 신비한 거죠. 딸랑 20개를 가지고 11만 종이 넘는 단백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게 또 다 알아서 어떤 역할을 한다는 거지. 자, 생명체에서 건조 중량, 그러니까 수분을 빼면 50%는 단백질이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뼈나 연골이나 머리카락, 손톱 등을 지지하는 구조물을 이루기도 한다. 그러니까 뼈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단백질이 잘 붙어 있어야 되고, 단백질은 효소와 호르몬의 주성분이고 그런 애들이 생리기능, 물질대사 생리기능 조절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헤모글로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산소 운반하는 작용하게 되고요. 자, 몸을 구성하는 단백질은 체내 탄수화물이나 지방이 부족할 때 에너지원으로도 사용하게 됩니다. 헤모글로빈도 단백질의 일종이에요. 단백질. 근데 여기에 가운데 이제 요 철이 있거든. 철인데 철에 산소가 붙어요. 이렇게 산소가 붙어가지고 운반을 합니다. 헤모글로빈에 철에 산소가 붙어서 산소 운반 작용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아미노산은 단백질을 구성하는 단위체로 20종류가 있고요. 펩타이드 결합은 이제 아미노산이 결합을 할 때 그 카복시산과 아미노기 사이에서 물이 빠져나오면서 연결이 되는 거고, 단백질의 입체 구조는 폴리펩타이드가 형성이 되고 난 후에 얘가 접히거나 꼬이면서 입체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 단백질의 기능은 입체 구조에서 비롯된다. 근데 그 입체 구조가 열이나 산에 의해서 변성될 수도 있다. 단백질의 기능은 생명체의 구성 성분이면서 생리 기능 조절하고요. 산소 운반 기능도 하고 에너지원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되지요? 넘어가겠습니다. 단위체로 구성된 핵산. 핵산은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애가 결합을 해. 뉴클레오타이드 밑에 나오고, 그 다음에 생명체를 구성하는 핵산은 처음에는 핵 안에서 많이 발견됐어. 핵 안에서. 여기 핵산이라는 말은 핵에서 발견된 산성 물질이라는 의미이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물론 DNA는 핵 안에 많이 있는데요, RNA는 핵 바깥으로도 빠져나오거든요. 세포질에도 존재한다라는 것이 밝혀졌다. RNA 같은 거 말하는 거죠. 자, 핵 안에서는 이제 DNA 같은 게 있는 거고요. 구성 성분은 탄소, 산소, 수소, 질소, 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게 규칙적으로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고분자 탄소 화합물이고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전달한다. DNA와 RNA로 되어 있다. 이게 RNA가 이제 이 R이 리보 뉴클레익 액시드. 근데 여기에서 이제 D가 여기 디옥시리보야. 뉴클레익 액시드. 요거는 이제 그 당의 종류가 다른 거예요. 당의 종류. 자, 뉴클레오타이드는 인산이라고 하는 거 하나랑 당이랑 염기가 결합을 하고 있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1대1대1 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산당 염기가. 근데 당이라고 하는 게 두 종류가 있어요. 리보스가 있고 디옥시리보스가 있어요. 그래도 이 하이탑 책이 좋아. 이렇게 상세한 설명들이 많아요. 봐봐.
리보스는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에 OH가 붙어 있으면 리보스고요. 디옥시리보스는 여기에 OH 붙어 있어야 하는 자리에 O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O가 없으니까 O가 옥시거든요, 옥시. 그러니까 O가 없으니까 디옥시라고 하는 거야, 디옥시. D는 없어졌다 이런 소리야. 그래서 리보스가 붙으면 RNA고 디옥시리보스가 붙으면 DNA예요. 어렵지만 리보스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 RNA고 디옥시리보스로 당이 붙어 있으면 DNA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저 뉴클레오타이드가 이 인산과 당은 자꾸 연결이 돼가지고 뼈대를 이뤄, 뼈대. 인산, 당, 뼈대. 그 다음에 염기가 요 끄트머리에 나와있죠, 염기. 이 염기 종류가 RNA에 4개, DNA에 4개,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DNA, 그 염기 종류가 5개라고 착각할 수도 있는데, 일단 A, G, C, T는 DNA에 구성이 되어 있는 DNA의 염기야. 근데 봐봐, A, G, C의 U가 이렇게 여기가 RNA의 염기야. 그러니까 총 염기는 5종류긴 해. 근데 DNA는 ATGC로 되어 있는 거고요. RNA는 AGCU로 되어 있어요. T 대신 U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A를 이제 아데닌이라고 부르고, G는 구아닌, C는 사이토신, T는 타이민, U는 유라실인데, 이름이 막 이렇게 막 나오면 이제 헷갈리는데, 하여튼 진짜 다르다라는 거야. 일단 보시면 97쪽에 보시면 원래 분자 구조는 좀 어렵죠.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A가 이렇게 생겼어. 그 다음에 G가 이렇게 생겼고, 사이토신, 타이민, 유라실. 유라실하고 타이민 여기 약간 틀려요. 여기 그쵸? 여기 약간 틀리죠, 그쵸? 네. 타이민, 유라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퓨린계, 피리미딘계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거는 몰라도 되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짝을 이루는 때 타이민과 아데닌은 요 수소결합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이룰 수가 있어요. 이게 딱 맞아요, 맞아. 그래서 A랑 항상 T가 짝이야. AT라고 외우셔야 되고, G랑 C랑 짝이에요, 항상. G랑 C랑 짝이야. ATGC 짝이다 이거 아셔야 돼. A 옆에는 타이민이 오고요. G 옆에는 사이토신이 옵니다. 항상. 그런 거를 우리가 상보적인 결합이다라고 해요. 상보결합. 상호 보완적인 어떤 그런 결합. ATGC 짝이다 이거 아셔야 돼요. ATGC 짝이다 아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전사나 뭐 이런 과정에서 이거 되게 중요한데, RNA에는 T가 없고 U라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RNA에서는 이제 AU, GC 짝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사실 RNA는 한 가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게 이제 필요할 때가 있어요, 사실. 전사 과정에서. 그건 이제 나중에 다시. 자, 여기 일단 나온 김에 이제 마저 보면은, 아미노산이 이제 쭉 배열이 되어 있다. 이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를 1차 구조라고 하고, 그러면 이 군데군데 꼬여 있거나 감겨 있거나 뭐 이런 병풍 구조나 아니면 이제 나상 구조나 이런 거는 2차 구조라고 해요. 군데군데를. 근데 합쳐가지고 이제 전체적인 입체 구조를 3차 구조라고 합니다. 근데 어떤 아미노산들은 이 3차 구조의 아미노산, 그 단백질이 붙어가지고 행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4차 구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아무튼 제일 중요한 거는 처음에 배열 순서가 맞아야 돼.
그래야지 이게 자동으로 되는 거고. 그럼 왜 이렇게 많은 단백질이 있냐? 이 블럭 같은 거예요. 20가지 종류의 블럭으로 뭐 요렇게 만들어지면 뭐 강아지 만들 수가 있고, 뭐 이러면 로봇 형태도 되고 집도 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수만 가지 종류의 단백질을 만들 수가 있다. 결합 방식 달라지면서. 자, 다시 94쪽에 실제로 그래서 염기 종류가 4종류가 있다라는 5종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그 DNA, RNA에서는 이제 당의 종류가 다르다. DNA를 구성하는 당은 디옥시리보스고, RNA를 구성하는 그 당은 리보스고요. 그 다음 염기도 다른데 염기 구성이 DNA는 ATGC고 RNA는 T 대신 타이민 대신에 유라실 AUGC다. AUGC다. 자, 그 다음에 DNA의 분자 구조는 이중 나선 구조라고 해요. 이런 모양을. 이런 모양을 이중 나선 구조다라고 해요. 요거를 이제 밝힌 사람은 이제 노벨상 탔죠. 왓슨과 크릭은. 이중으로 나선 구조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근데 여기 리본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당과 인산, 뼈대를 이루는 부분이고, 당, 인산이 쭉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리본 부분이고요. 요 끄트머리에 나와 있는 부분이 염기입니다. 염기. 근데 안쪽으로 염기는 만약에 얘가 A다. 그럼 이 반대편 T예요. G다. 반대편 C입니다. HGC. 여기 C다. T로 해야겠네요. 여기가 만약에 T다. 그럼 여기 A예요. 노란 애가 C다. 여기 C다. 그럼 여기 G입니다. 그 ATGC 짝이다. 꼭 알아야 돼. ATGC 짝이에요. 자, 근데 RNA는 이중가닥이 아니라 단일가닥이야. 단일가닥. 그냥 이거는 이제 나선 구조라고 하기가 어렵고, 이건 그냥 단일가닥이야. 단일가닥. 단일가닥에는 이제 요 염기들이 있는데, T민 대신에 뭐 AT 대신에 G 뭐 C 대신에 뭐 U가 있는 거죠. T 대신에 타이민 대신에 유라실이 있습니다. 자, DNA는 염기가 수소결합하여 이제 가운데 있는 결합을 수소결합이라고 해요. 수소결합이라는 말은 원래 그 진짜 어떤 화학결합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수소결합이 써있지. 수소결합 이렇게. 근데 이거는 점점점이야. 점점점. 이거는 진짜 결합이 아니야. 사실은. 그러니까 조금 강한 결합이, 강한 인력이야. 강한 인력. 원래 화학결합은 이제 이온결합, 공유결합, 금속결합 이렇게 3종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름이 수소결합이어가지고 화학결합이라 착각할 수 있겠지만, 화학결합은 아니고 그냥 강하게 붙어있는 거야. 그래서 얘가 이렇게 붙었다 떨어졌다 해요. DNA가. 이렇게 수소결합으로 되어 있어야지 얘가 붙었다 떨어졌다 합니다. 이게. 그래서 수소결합으로 연결되어 있다. ATGC 짝이. 그 다음에 얘기했죠. A랑 T랑 결합하고요. G랑 C랑 결합한다. 상보결합이다. 1회전 할 때 한 10개의 염기쌍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구조적으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여기서부터 이제 한 번 돌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게 한 바퀴인가? 하여튼 한 바퀴 도는데 10개의 염기쌍이 있다. RNA는 단일 가닥이고요. DNA보다 분자 크기가 작다. 왜냐면 이제 사실 RNA라고 하는 건 DNA의 일부분만 전사를 해가지고 일부분만 나오는 거예요. 일부분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크기가 당연히 작죠. DNA가 훨씬 크고. 자, DNA는 유전 정보가 저장이 되어 있어요. 유전 정보를 저장한다. 염기가 다른 4종류의 뉴클레오타이드가 다양한 순서로 결합하여 염기 서열이 다양한 DNA가 형성이 되고, 그 결과
유전 정보가 저장이 됩니다. DNA는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거고, 근데 그 유전 정보 저장한 거를 이렇게 말하자면 이제 원본이 있고요, 복사본이 있는 거예요. 복사본이 RNA인데 RNA는 DNA 유전 정보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단백질 합성에도 관여를 하고, 요거에 대한 상세한 거는 또 다시 나와요. 어떤 식으로 해서 DNA의 유전 정보를 전사한 다음에 단백질을 만드느냐, 이런 거는 이제 뒤편에 나옵니다. 이게 요 1권에서 마지막 쪽에 일단 요 정도로만 알고 있으시면 돼요. 뉴클레오타이드는 핵산을 구성하는 단위체로 인산, 당, 염기가 1대1대1에 결합을 한 거고, 핵산은 당, 인산 뼈대에 염기들이 이제 나와 있는 건데, 두 종류가 있죠. DNA, RNA. 핵 안쪽에는 DNA가 주로 있는 거야. 그런 애들이 이제 ATGC 짝으로 돼 있고, 이중나선으로 돼 있고, 유전 정보가 저장이 돼 있고, RNA는 이제 당이 리보스로 돼 있고요, AUGC로 돼 있고, 단위가 다이고, 유전 정보 전달해주고, 단백질 합성에 관여한다. 자, 잠깐만 여기 봐봐요. 이게 DNA 상보적인 결합이 이게 이제 두 개가 이제 겹쳐 있는데 ATGC 짝이라는 거야. 이해 가시죠? A랑 T, G랑 C가 항상 짝으로 돼 있다. 자, 그래서 1번부터 12번까지 한번 98쪽에 사람을 구성하는 물질입니다. 이게 물질은 뭐 물이나 단백질이나 뭐 이런 거 말하는 거고, 원소를 말하는 건 아니죠. 아무튼 물질은 이제 물이 제일 많고요. 물을 제외하고는 이제 단백질이 많습니다. 단백질의 단위체 이름이 아미노산이 돼요. 아미노산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탄소화물, 생명체에서 주로 에너지원으로 이용된다. 탄수화물,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로 되어 있다. 탄수화물. 자, 요렇게 생긴 건 사실 이제 포도당이 이렇게 생겼는데, 근데 문제 읽어봐야겠네요.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중 이와 같이 단위체의 결합으로 만들어지는 거. 그러니까 하여튼 요건 이제 단위체 결합으로 만들어지는 거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녹말 단위체 결합으로 만들어지는 게 맞고요. RNA도 단위체 결합으로 만들어지는 게 맞고, 아미노산이 단위체고, 포도당은 이제 단당류이기 때문에 아니고요. 중성지방은 요런 형태는 아니고, 중성지방은 뭐 요런 형태긴 해. 그러니까 쭉 연결되는 건 아니고, 요거랑 얘 결합한 거거든요. 요거는 좀 요런 형태는 아니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만 고르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자, 단백질을 구성하는 단위체는 아미노산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 다음에 단위체 결합하는, 연결하는 결합을, 기억을 무엇이라고 하냐?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하죠. 자, 가가 길게 연결된 사슬을 무엇이라고 하냐, 이거를. 그러니까 요렇게만 되어 있으면 그냥 폴리펩타이드라고 하는 거예요. 폴리펩타이드라고 하고, 이런 게 잘 꼬여 있으면 이제 입체 구조가 완성이 되면은 이제 단백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단백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효소와 호르몬의 성분이 맞고 단위체가 20종류 정도이다. 그러니까 하여튼 20종류다. 생명체를 구성하는 성분 중 가장 양이 많다.
성분 중 가장 많이 합니다. 물질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좋은데, 이제 물질은 물이 제일 많으니까. 그 다음에 6번에 단백질은 고유한 입체 구조를 가지고 있어 구조에 따라 특정한 기능을 한다. 입체 구조를 결정하는 것은 무엇이냐? 아미노산의 종류와 배열 순서가 중요하다. 배열 순서가 조금만 바뀌어도 바뀝니다. 이게. 됐죠? 그 다음에 자, 간은 일부이다. 요거 중에 하나로 되어 있네요. 요거는 핵산 쓰면 핵산이고, 요거는 이제 단백질 쓰면 되고, 요거는 이제 녹말 쓰면 됩니다. 핵산을 구성하는 단위체다. 이 단위체의 이름이 뉴클레오타이드예요. 뉴클레오타이드. 기억은 당이라고 쓰면 돼요. 당. 뭐 요게 이제 RNA다 이렇게 물어보면 리보스 쓰는 거고, 뭐 DNA다 이렇게 쓰면 디옥시 리보스 쓰는 건데, 그냥 지금은 이제 당 쓰면 되고, 여기는 염기, 당과 염기가 되겠습니다. 가와 나의 이름, 가는 DNA고 나는 RNA고, 가를 구성하는 염기의 종류는 ATGC. 나에서는 T 대신에 U로 바꾸시면 돼요. 물론 이제 이름을 쓰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름을 다 쓸게요. 그냥 아데닌, 타이민, 구아닌, 사이토신. 요거만 이제 얘만 유라실. 이름도 알아야 되니까. 지금 이거는 그냥 기호로 쓴 거죠. 원래 이름을 써야 되니까 이름을 각각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데닌, 타이민, 구아닌, 사이토신. 유는 유라실. 자, 그 다음에 핵산에 대한 설명 옳은 거. 유전 정보 저장하는 거 맞고요. DNA에. 염기 4종류 있고요. RNA 단위체는 4종류 있는 거죠. DNA 이중야선 구조고, RNA는 단일 가닥 구조에다 맞고. 기형링은 리을이고요. 자, 이거 이제 잘 해야 되는데 봐봐요. 이 가닥에 상보 결합하는 다른 DNA 가닥에 염기소열을 쓰세요. 여기서부터 쓰는 거지. C, T, G, A, G, T, T, A, C, G, G, T로 써야 돼요. 뭐 하는지 아시겠죠? 상보적으로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12번에 기억은 당과 인산으로 이루어져 있는 골격이다. 이 골격이 맞아요. 당과 인산 골격, 요 기억. 니은은 뉴클레오타이드로 구성된 염기이다. 타이드를 구성하는 염기이다. 맞네. 그 다음에 이중나선 1회전에 10개 염기쌍이 있다. 맞습니다. 다 맞고요. 시간 조금 남았네요. 우리생활과 신소재는 좀 더 얘기할 게 많고. 자, 110쪽에 보겠습니다. 자, 우주는 이제 수소와 헬륨이 대부분이죠, 그렇죠? 지각은 산소와 규소가 많고요. 그 다음에 생명체는 산소와 탄소가 많다. 요거를 4번에 규산염 사면체라고 하겠죠? 규산염 사면체로 되어 있다. 독립형 단사슬, 요거는 이제 5번은 복사슬 구조로 쓰면 되겠죠? 복사슬, 판상, 망상 구조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탄소를 중심으로 수소, 산소, 질소 등이 공유결합하여 만들어진 화합물을 탄소화합물이라고 합니다. 탄소화합물. 탄소는 원자과 전자가 4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골격과 뭐 단일결합, 이중결합, 삼중결합까지도 할 수 있다. 탄수화물에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그 다음에 이거 핵산이 있다. 핵산. 무기물에는 물이 무기물에 해당해요. 그 다음에 무기염류가 있다. 단백질을 구성하는 단위체로 20종류가 있는 것은 아미노산이고요. 아미노산이 결합할 때 펩타이드 결합이 됩니다. 그래서 폴리펩타이드, 뭐 이렇게 펩타이드 되고, 단백질의 종류는 아미노산 종류, 개수, 배열 순서에 따라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거고, 핵산을 구성하는 단위체를 뉴클레오타이드 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염기의 RNA 염기는 T 대신에 U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DNA의 염기의 뭐 상보성이라고 해야 되나? 상보성이라고 할게. A랑 T랑 결합하고 G랑 C랑 결합한다. 유전 정보 저장, 염기가 다른 네 종류의 뉴클레오타이드를 쓰면 되겠네요. 뉴클레오타이드가 다양한 결합을 해서 염기 서열이 생기고요. 그 염기 서열에 따라서 유전 정보가 저장될 수 있죠. 112쪽에 숙제로 112쪽에 1번부터 116쪽에 21번까지 숙제로 1번부터 26번까지 숙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근데 수업이 있어요. 다음 주요? 크리스마스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 크리스마스 뭐 계획 있나? 아직 없어요. 계획 있으면 좀 얘기해 주세요. 다음 주에 수업은 있습니다.